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 저번에 이제 현대에서 잘 만든 명차 시리즈를 한번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기아에서 잘 만든 명차 탑3 차량을 실제로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레토나나 뭐 엘란 이런 것들도 사실 찍고는 싶었는데 차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실제로 구입하는 고객님들이 많은 차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차는 경차예요. 바로 공간 활용도 끝판왕 레이 차량인데요. 모닝이랑 스파크 이런 거 옆에 있으면 훨씬 커 보여요. 이게 알고 보니까 규격을 꽉꽉 채워가지고 경차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크게 만들었다. 실제로 보면 캐스퍼보다도 좀 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큰 차에 이 조그마한 카파 엔진 넣었단 말이에요. 1000cc짜리. 이게 출력이 너무 딸려서 어떻게 타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경차는 달리려고 만든 차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너무 답답할 것 같다 하시면 출력이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터보 엔진을 넣은 그런 모델도 있습니다. 터보 차량은 거의 뭐 한 등급 위에 차량의 출력을 내기 때문에 준준형 세단 그 정도 성능을 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출력이 답답하다 터보가 달린 레이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델이 이제 바이퓨얼이라고 해서 LPG랑 휘발유를 같이 쓰는 모델도 있어요. 진짜 요즘 같을 때는 휘발유 값이 감당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모델로 가시면 진짜 가성비 있게 또 레이를 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레이가 외관을 보면 예쁘다라는 느낌을 안 들어요. 근데 실용성에 포커스를 맞춘 차거든요. 예쁜 게 좋으면 바로 캐스퍼로 가시면 되고요. 이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실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냥 타도 제가 널널하게 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타고 이렇게 성인 남자가 타도 충분히 앞뒤로 널널하게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시트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키가 큰 사람들도 그냥 충분히 편안하게 이제 운행이 가능해요. 그리고 레이가 정말 좋은 게 막 여기도 수납 공간, 여기도 수납 공간, 그리고 여기도 수납 공간 뭐 당연히 있죠. 그리고 여기도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레이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워낙 좋게 나오다 보니까 중고차 금액 방어가 좀 잘 돼요. 그래서 사는 분들은 근데 경차를 저 금액 주고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가격 방어가 좋다는 거는 샀을 때랑 팔았을 때가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말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몇 년 타다가 팔아도 다른 차종들에 비해서는 훨씬 손해를 덜 보는 그런 차종입니다. 자, 두 번째 차량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기아 K9 차량이에요. 엔진 트림이 몇 가지가 있어요. 5.0 타오 엔진도 있고 뭐 3.8, 3.3 람다 엔진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엔진의 특성이 다 고배기량 차고 또 이제 세단에 들어가는 그 엔진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부드럽고 좋은 성능을 내거든요. 좀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좀 대형 세단에 입문하시려는 분들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중고 시세가 한 1000만원 초반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뭐 진짜 키로수 많고 이런 차들은 1000만원짜리 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년식부터 18년식까지 외관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초창기 모델을 사도 디자인이 크게 이상하지 않다, 좀 요즘 차 같은 느낌이 난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K9이 플래그십 세단이다 보니까 엔트리 모델, 그 가장 낮은 등급의 그 등급을 선택을 하더라도 웬만한 편의사양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기아를 대표하는 차인데 경쟁자가 너무 센 거예요. EQ900도 있고 에코스도 있었고, 그러니까 판매량이 너무 부진하면 안 되고, 또 기아를 대표하는 차다 보니까 많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우리 브랜드가 이 정도 한다. 12년도 K9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본 등급만 사도 가죽을 굉장히 많이 썼고 원가 절감 없이 많은 옵션들을 넣어줬어요. 다만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게, 아무리 잘 만든 차라도 연식이 좀 있고 나온 지 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잔고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현대기아라서 싸긴 하지만 대형차니까 수리비 부분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구입을 하셔야 돼요. 실내 공간도 엄청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뭐 뒷좌석도 말할 것도 없이 넓고 앞좌석도 괜찮아요. 근데 키가 좀 크시거나 다리가 기신 분들은 여기 오른쪽 다리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타면서 사실 이게 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스펀지를 대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키 큰 분들은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나한테 이 차가 포지션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K9이 이게 지금 헤드볼트 결함이 있어요. 그래서 10년에 20만까지 보증이 연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려는 모델이 보증 연장이 되는 거기에 해당되는 매물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사시면 보증 수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먼저 미리 조회를 한번 해보고 차를 보러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기아에서 명차하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차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왜 이 차가 안 나오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 차가 바로 뭐냐?
기아의 모하비 차량입니다. 뭔가 패밀리용으로 쓰기에 좋은 차, 명차가 뭐냐 하면 베라크루즈를 많이 떠올리세요. 좀 남자답고 터프한 그런 차 중에 명차가 뭐가 있을까 하면 국산차 중에서는 단연컨대 이 모하비가 좀 남자답고 터프함의 상징적인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2008년식부터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후륜 기반으로 이제 움직이는 SUV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후륜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혁신적인 차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크가 처음에 이제 이게 기아 마크로 안 나왔잖아요. 처음 봤을 때는 와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피러스도 보면 요 마크랑 비슷한데 색깔이 다르거든요. 근데 오피러스 마크 보면서도 와 저 수입차인가 했는데 이 차도 마찬가지로 보고 와 수입차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모하비가 명차 소리를 듣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엔진 때문이에요. 이게 베라크루즈랑 같은 S1 엔진, S2 엔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내구성이 좋기로 정말 평이 잘 나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도 초창기 S1 엔진을 사용할 때는 아이신 6단 미션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S2 엔진으로 바뀌면서 현대의 파워텍 8단 미션으로 바뀌었는데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을 정도로 잘 만든 미션이기 때문에 이 차가 더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모하비의 단점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승차감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이게 프레임 바디로 만들었기 때문에 승차감에는 좀 약간 약해요. 모노코크 바디의 차량들보다는 당연히 이제 이게 승차감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승차감이 조금이라도 더 좋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KV 등급의 차량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KV로 가시면 뒤쪽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승차감을 조금이라도 좋게 만들어 줍니다. 실내를 보면 뒤에도 되게 넓고 앞좌석도 충분히 넓습니다. 다만 이제 센터 패시아나 이런 부분들이 좀 투박한데 그나마 신형 모델로 넘어오면서 많이 지금은 좋아졌습니다. 차량의 가격도 진짜 초창기 모델들은 1000만 원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이 친구를 예를 들자면 14년형에 19만 킬로 정도 탔거든요. 지금 100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사고 없는 차량들이 한 100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모하비가 필요하다면 중고차에 모든 것으로 연락주세요. 사실 오늘 말한 세 가지 차종 말고도 뭐 명차가 정말 많습니다. 댓글에 내가 생각하는 기아의 명차 한번 뽑아주시면 제가 따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